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와 관련해 뉴스더 코너에서 사회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대0 만장일치 인용 결론 나온 것. 이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예, 대체로 8명의 재판관이 치열하게 노력한 결과라는 평가는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윤 전 대통령 측이 그동안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제기한 절차상 문제, 특히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능력 인정 부분 등에 아쉽다는 반응도 일부 법조계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수 성향인 정영식 재판관이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지적하는 송구 질문을 던졌지만 판단은 달라지지 않은 점도 꼽히고 있습니다. 왜 국정원이 체포를 하러 다녀요? 체포할 인원이 있어요? 한간에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헌재 내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말도 돌았었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재판관 모두가 같은 결론을 내렸었던 겁니다. 이건 위법성과 중대성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정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법률가 사이에서는 인용될 게 틀림없다 이런 말들이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근데 그동안 취재한 내용을 보면 5대3으로 기각이 된다느니 6대2니 인용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근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럼? 그런 것들은 대부분 예측이었던 겁니다. 최종 변론이 끝난 뒤 38일이란 역대 최장기간 평의가 이어지자 뭔가 심상치 않다는 전망이 커졌던 겁니다. 여기에 야당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위해 탄핵 카드까지 꺼내들자 정말 뭔가 변수가 생겼다는 추측에 힘이 실린 측면도 있습니다. 한때 보수 성향의 김복형 재판관과 진보 성향의 정예선 재판관이 고성이 오갈 정도로 말싸움을 했다는 정보지까지 나돌 정도였습니다. 선고일 지정 뒤엔 일부 언론에서 보수 성향 재판관 3명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서 5대3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무게감 있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추측이 그냥 추측에 불과했다는 게 오늘 선고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럼 헌재가 그만큼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한 거냐 이런 말도 나오고, 아니면 뭔가 변수가 있어서 막판에 바뀌었느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보안은 어떻게 한 겁니까? 네, 재판관들은 도청 방지 장치가 달린 평의장에서 회의를 했는데 여기엔 재판관들 말고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재판관들은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와서도 TF 연구관들에게 말을 아꼈고 결정문 마무리 작업도 극소수의 연구관만 데리고 했다고 합니다.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정문을 정교하게 가다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게 억측을 낳았던 겁니다. 결정문에 야당의 폭주를 질타하고 윤 전 대통령의 입장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는 이런 문구들이 들어간 것도 이런 측면을 고려한 겁니다. 양쪽에 다 잘못이 있다라고 교훈을 준 게 나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잘한 게 없거든요. 네, 아까 리포트에서 봤습니다만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이 보충 의견을 냈어요. 여기서 헌법재판이 신속성을 우선하다 보니까 공정성을 좀 소홀히 한다, 이런 취지의 지적을 했더라고요. 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동의 없는 수사 기록은 증거로 쓸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걸 헌법재판소가 지키지 않은 걸 지적한 겁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도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만약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다면 헌법재판소는 난감하게 됩니다. 도서들을 바탕으로 해서 파면을 지금 시켜놨는데 이 형사법정에서 사실관계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결정문 내용 보니까 2025년도 예산안 통과와 관련돼서 헌법재판소가 이 지적한 게 이게 좀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흘러가는 과정을 잘 모른다, 이런 지적도 좀 있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이 감액 예산을 예결특위에서 일방 통과시킨 걸 계엄 선포의 명분 중 하나로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계엄 선포 시점에 예산이 감액되지 않은 건데 이걸 계엄 선포 명분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겁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하지만 예산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예결특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소수 여당이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정치 현실을 감안할 때 이 부분 판단이 적절한지에 대해선 비판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22분간의 선고 과정이 있었는데 문행배 대행 말고 다른 재판관들은 법정에서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네, 문영배 재판관이 결정문을 낭독하는 동안 나머지 7명의 재판관은 대체로 고개를 숙인 채 결정문을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선고가 끝나고 퇴장하면서 문영배 대행이 김형두 재판관의 등을 쓰다듬으며 격려하는 모습이 그나마 특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네, 길고 긴 탄핵 심판 이제 끝났네요. 정 기자 앞으로도 좀 헌재, 법조 좀 잘 취재 부탁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